북측 조선불교도 연맹이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받은 제5차 세계불교 포럼이 폐막됐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 각 종단들은 중국 심양에서 북측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평생을 학승으로 후학양성에 매진했던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의 연결식이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간화선의 세계화를 모색했던 제3회 간화선 대법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항했습니다. 문명교류의 통로인 실크로드가 융성했을 당시 찬란했던 불교 벽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기에 앞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봉안하는 불교 전통의 불복장 의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의 길을 안내하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제5차 세계불교 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됐습니다.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 불교의 세계화 방안을 논의한 이번 포럼에는 특히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됐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 각 종단들은 중국 심양으로 자리를 옮겨 북측과 개별 회담을 갖습니다. 홍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중심의 불교 세계화를 화두로 지난 2006년에 처음 시작된 세계 불교 포럼. 우리나라 등 전 세계 58개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제 중국 복건성 보전시에서 개막된 5차 대회가 분과 토론 등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 등이 참석해 세계 불교계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강수린 조선불교도 연맹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인사들이 처음으로 참가해 북한 불교계의 국제적 활동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는 북남 조미 스님분들께서 손을 맞잡고 뜻을 앞서 탄생시킨 역사적인 선언들이 바로 악을 징벌하고 선언을 권장할 때 대한 부처님의 가르치심과 자비와 평화, 화해와 화합의 불교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세계 불교 포럼 폐막 이후 중국 심양에서 조계종과 천태종 등 우리나라 각 종단들과의 개별 회담에 나섭니다. 조계종에서는 종단의 대북 전담 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이 내일 중국 심양으로 출발해 저녁에 강수린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민추본 관계자는 오랜만에 제기된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 사항과 성과보다는 상견례 성격을 지닌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종단 안팎에서는 대응사가 추진해온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의 서산대사 재양 행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여러 차례 언급한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계사에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신들도 그렇지만 또 일반 관심 있는 분들께 그 템플스테이를 개방해서 뭐 일주일에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힐링을 좀 하도록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초 오늘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과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던 진각종은 시민당 주교 인사 등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습니다. 모레는 천태종 사회부장 도웅 스님 등이 조불련 관계자들과 만나 다음 달 12일 의천 대각국사 열반일에 개성 영통사에서의 남북 합동법회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불교 포럼 폐막 이후 조불련이 각 종단과의 만남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대북 교류는 북미회담 등 정치 현안들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이 종단 안팎의 중론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한국대회가 춘천에서 개막됐습니다. A조 개막 경기에 나선 강원도 대표팀과 북한 4.25 체육단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진한 민족애를 선보였습니다. 응원석에서는 2만여 명의 도민들이 남북의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남북한 축구 꿈나무들을 비롯해 6개국 8개 팀이 참가한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개막됐습니다. 남북한 축구 꿈나무들이 대결을 펼친 A조 개막 경기에서는 북한 4.25 체육단이 리일송 선수의 활약으로 강원도 대표팀을 3대1로 이겼습니다. 북한 4.25 체육단은 리일송 선수가 경기 시작과 함께 한 골을 넣은 뒤 시종일관 경기를 이끌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북의 선수는 운동장 안에서 때론 거친 몸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쓰러진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등 승패를 떠나 진한 민족애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같은 언어를 쓰는 만큼 심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다시 한번 한민족임을 느끼는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반칙도 반칙 불어주면 국제대회 나가면 잘 이렇게 저로서는 영어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니 잘 몰랐는데 우리 민족 심판이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편리하고. 응원석에는 2만여 명의 도민들이 찾아 한반도기를 흔들며 양측의 선수들을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상대팀이 있는 스포츠 경기지만 이날만큼은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감격스럽고 북한이랑 한국이랑 같이 여기서 경기 뛰는 거 보니까 저도 통일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남북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오는 11월 2일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되며 내년 5월 북한 원산대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남북한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춘천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인천 지역의 수행 포교도량 수미정사와 소속기관 스님 등이 분단의 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발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인천 수미정사와 경인불교대학 등에 소속된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철원 도피한사, 노동당사를 둘러보는 가을 합동평화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수미정사 회주 종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다가올 통일조국을 대비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수미정사는 인천 최초의 불교복지법인 미추홀 공덕회를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한 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학승으로서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의 연결식이 부산 내원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서로 화합하고 미래불교의 길을 열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의 영정을 모신 불단이 흰국화로 가득 장엄됐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산사이는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는 만장이 가득합니다. 지난 26일 입적한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부산 내원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종단의 대학승이자 수행자였던 인환 스님의 공덕을 기리며 참수행자였던 스님의 생전 모습을 기렸습니다. 사막의 지혜를 갖춘 대종사께서는 수많은 스님들이 다 하는 주지 한 번 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진하여 우리 종문의 불의를 밝히고 빛바랜 교풍을 일으킨 용상이요 선문의 진술을 일깨운 눈밝은 종장이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생사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야 하고 삼장의 지혜와 사막의 진술을 피워야 합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해외 포교와 수행, 연구에 매진해 전국을 누비던 스님의 평생 일생은 수처작주하는 보살의 모습이었다며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인환 대종사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우리 후학들이 물려받겠습니다. 화합하고 혁신하며 미래 불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속히 다시 오시어 법계 중생 모두와 함께 환희로운 정토 세계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분향 올립니다. 1952년 효선 스님을 은사로 부산 서남사에서 출가한 인환 스님은 서감 스님으로부터 삼위계를, 자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고 일본 도쿄도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연구에 매진해온 인환 스님은 인재 양성에 힘써왔고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과 정각원장을 지내는 등 불교학 연찬과 후학 양성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를 창건하는 등 해외 포교 불사에도 큰 원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간화선을 통해 지혜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제3회 간화선 대법회가 부산 홍법사에서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항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간화선 대법회 마지막 법사로 백담사 무금선원 윤하 영진 스님이 나섰습니다. 영진 스님은 선,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법당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대중들에게 법문을 설했습니다. 영진 스님은 풍요로운 삶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며 행복과 불행은 많이 가지고 덜 가짐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뭘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은 뭘 자꾸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선에서는 주관계까지 소멸되어서 본래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게 불교고 선이라고 하면 불교적 풍요로운 삶은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비우는 겁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3회 간화선 대법회 선 세상을 품다가 부산 홍법사에서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회항했습니다. 전국선원 수자회와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화선 대법회는 선과 명상, 행복, 힐링, 삶과의 관계성에 무게중심이 실렸습니다. 또 첫날 정찬 스님을 시작으로 의정, 오람, 원인, 영진 스님 등으로 이어진 5일 동안의 설법은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인 간화선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간화선 대법회에는 법문뿐 아니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실제 좌선을 체험하는 참선 실참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법문 후에는 현장에서 대중들의 질문을 받는 즉문즉설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법휘 선열의 장이 바로 우리 삶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삶이 풍요롭고 우리 삶이 행복하고 우리 삶이 깨달음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간화선 대법회를 통해 불교의 선수행이 서구 유럽의 명상 열풍을 불러왔듯이 앞으로 간화선이 인간 완성의 수행법으로 그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문명교류의 통로인 실크로드가 융성했을 당시 찬란했던 불교 벽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중앙로비에서 한국 정부가 소유한 실크로드 불교미술품 이야기 전시회를 열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유물 36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수집품들은 중국 위구르 왕실의 종교적 성지였던 투르판 지역의 베제클리크 석굴사원과 쿠차 지역의 쿰트라 석굴사원에서 발견된 천불도와 불전도, 서원화와 같은 불교 벽화 단편들입니다. 이 벽화들은 일본 유명 사찰의 문주였던 오타니 고지이를 중심으로 한 승려 조직 오타니 탐험대가
지난 1902년부터 19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 신강성 일대를 조사하면서 수집한 불교 문화재 1,500여 점 가운데 일부입니다. 당시 일본으로 무단 유출된 이들 문화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됐다가 해방 뒤 우리 정부에 귀속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기에 앞서 그 안에 여러 물건을 봉안하는 불교 전통의 불복장 의식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불복장 작법을 국가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복장 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해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 관련 물목을 봉안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불교 전통의식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전통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돼 예경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특히 불복장 작법이 고려시대부터 행해져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고 해당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시대에 활발히 행해졌다면서 일제강점기에도 비전돼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이 지정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계 합창단들은 대부분 여성 불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불교계 유일의 남성 합창단인 선불합창단이 10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고 불교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선불 남성 합창단의 에너지 넘치는 음성 공양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무소의 뿔처럼 우직하고 우렁찬 울림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남성 단원들로만 구성된 선불 남성 합창단의 10번째 정기 연주회 현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표현하는 이들은 불교계 유일의 남성 합창단입니다. 여성 어머니 합창단이 고운 음색을 뽐낸다면 남성들은 선이 굵은 우렁찬 그런 웅장함 그런 것들로 부처님께 신심 어린 그 음성 공연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선불 남성 합창단은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의 아빠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한 것이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2007년 결성됐습니다. 이후 2009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단기념 첫 연주회를 치른 뒤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군 장병 위문 공연이나 크고 작은 사찰의 음성 공양을 주로 해온 합창단은 국내 유명 악단들과도 호흡을 맞추면서 불교 음악의 한계까지도 넘나드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나름 다 그 대불련 활동을 했던 대학생 불교에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심신만큼은 아주 추철하시고요. 또 연습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불 합창단은 10번째 정기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실 하나 없이 지난 1월부터 매주 연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단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마음의 소리는 관객들에게 깊은 환희심과 감동의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이 연주가 10회이지만 오늘이 내일이 되듯이 이 연주가 토대로 또 10회, 20회 쭉 갈 수 있는 또 추억이 돼서 기록이 되고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남성 합창단으로 음성 포교의 새 장을 열어온 선불 남성 합창단. 불교 음악의 다양화와 대중화를 이끄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PBS 뉴스 정석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계 복지시설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면서 불교 사회복지의 모범이 되온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불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비중도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도 불교계의 모범적인 복지시설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옥수복지관은 지난 1998년 문을 연 이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과 중산층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움이 절실한 곳에는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함께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지역민들 사이의 위화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화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느티나무가 이렇게 굳굳이 자라왔듯이 미타사에서 우리 옥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옥수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렇게 느티나무 마냥 앞으로 2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까지 무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선 전임 관장이자 불교계 최초의 비구니 복지관장 상덕 스님 등이 불교 복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관장 소임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운영지원 사찰 주지로서 복지관 운영을 돕고 있는 상덕 스님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옥수복지관은 이제 20년을 넘긴 중견 복지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리매김, 안전, 발전, 이렇게 도약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사회복지의 중심이 되고 사회복지를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옥수종합복지관은 현재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수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린 자세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앞으로의 운영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지금의 성인기에 첫 발을 내딛는 2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늘 함께 해주시는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았나. 지난 20년간 불교계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끌어온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불교 사회복지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가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하는데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의 길을 안내하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불자 의사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자 의료인이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발전에 기여해온 임정의 건국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장인 임 교수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회양을 돕기 위한 책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을 새롭게 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셨기 때문에 나의 등불, 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그거를 결정을 해서 임종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부모님이 임종시에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불교적 관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길을 제시한 안내서 집필에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김다룡, 김도연 교수 등 8명의 불자 의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인 안성두 교수가 감수를 맡아 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책에는 불자 의사들이 호스피스 의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교수진은 그 호스피스와 연관된 교수진으로 이제 꾸몄고요. 의사들이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불자 의사들이 호스피스 의료 현장에서 이제 전하는 이야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호스피스 현장에서 이렇게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과 임종 의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가족의 동의가 없이도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문서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임정혜 교수는 불교계가 호스피스 분야에 있어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홍보를 통해 불자들의 아름다운 회양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불자들이 이제 말기라고 선언이 되면 저를 찾아와요.
그 선생님 어디로 가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는 불교 요양원이나 불교 호스피스 병원을 원하고 또 불자 간병인을 원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불자 의료인들이 펴낸 불교 호스피스 안내서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작지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정혜 교수의 새 책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에 대한 출판 기념회는 다음 달 1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복장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불복장 작법은 불상 내부나 불화틀 안에 사리와 오곡과 같은 불교와 관련된 물목을 봉안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불교 전통 의식입니다. 불복장 작법은 고려시대부터 행해져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고요. 한중일 3국 가운데 불복장 작법처럼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사실상 불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불복장 작법도 오랜 세월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소중한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국가적 문화재로 등극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미래의 불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애써야 할 숙제입니다. 이상으로 10월 3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